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IPO, 주식 공개 상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IPO, 영어로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주식 공개 상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공개 상장은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거래하는 행사인데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업 사업성과 실적을 평가를 받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을 하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증권 거래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이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NYSE는 1792년도에 설립이 된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무려 22.9 트릴리언 달러,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는 무려 2경 5,600조 원에 달하는 회사의 값어치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우량주나 아니면은 비교적 변동폭이 낮은 회사의 주식들이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엑손모빌, 시티그룹, 화이자, GE, 월마트, IBM과 같은 비교적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변동폭이 낮은 우량주가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1972년도에 설립이 된 증권거래소이고요. 시가총액은 17.2 트릴리언 달러로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는 1경 9,200조 원에 달하는 값어치의 회사들이 나스닥에서 거래가 됩니다. 나스닥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기술주, 그러니까 비교적 변동폭이 높은 회사의 주식들이 나스닥에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스닥을 대표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증권 거래소는 바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NYS이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거래소는 바로 나스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코스피가 이 바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매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코스닥이 나스닥과 비교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가치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최근에 IPO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한 IPO한 주식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도에 창립을 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회사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의 이용 고객들은 본인의 회사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는 동시에 다른 타인들과 교환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달에 26밀리언 달러와 45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는 1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는 263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가 1.5 빌리언 달러로 늘어났는데요. 하나로는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 가치를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창립을 하고 나서 불과 6년 만에 시가총액이 회사의 가치가 1조 6천억 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정말 가빠르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18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나서 9월 달이 지난 시점에 무려 450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받았고 그 가치가 3.5 빌리언 달러로 하나로는 3조 9천억 원의 회사 가치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자로는 2020년 2월 달에 IPO를 하기 직전에 479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 이때 회사의 가치가 무려 12.4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데 하나로는 13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립을 하고 나서 무려 8년 만에 하나의 회사의 가치가 무려 13조 8천억 원까지 상승을 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얼만큼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했는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9월 16일 스노우플레이크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IPO를 했고요.
원래 IPO 예전 가격은 75달러에서 85달러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인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변경이 되어서 IPO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가격이 이 IPO 가격인 110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인 245불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측정 가격은 110달러였는데 개장을 하기도 전에, 개장 시간 전에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몰려들어서 실제로 개장을 했을 때는 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인 245불에 거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245불이라고 하는 개장 가격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시가총액을 70빌리언 달러로 만들었는데요. 역대 가장 높은 IPO 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실은 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8년도 안 된 회사가 GM, 델, 우버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으로 장을 마감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을 해왔던 GM이나 델, 그리고 최근 P2P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우버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IPO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얼만큼 높은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벅셔 해스웨이의 경우에는 55년 만에 IPO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개인적으로는 1950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 IPO 투자 이후에 첫 IPO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스노우플레이크에다가 투자를 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바로 성장성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워렌 버핏은 2017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구글과 아마존에게 투자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구글 광고 고객이므로 장기적으로 회사의 전망을 더 잘 이해했어야 한다고 시인을 했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프리 IPO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당 120불에 730밀리언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IPO 투자가 아닌 프리 IPO라고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직전에 프리 IPO로 스노우플레이크를 120달러에 주당 120달러에 730밀리언 달러 어치를 거래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0달러의 주가에 73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성장을 하자마자 그 첫날 주가가 243불까지 거래가 되면서 상장 첫날 자신의 투자 수익률의 거의 2배 이상의 수익인 1.6빌리언 달러를 이윤 창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치 투자자이자 장기 투자자로 알려진 그는 스노우플레이크 투자 이전에도 미국 대표 기술주인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를 하며 투자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었는데요. 간략하게 그의 과거 투자 스타일을 알아보면 적절한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그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전략인데요. PBR이라고 해서 Price to Book Ratio라고 하는 PBR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회사의 주가에다가 주당 순 자산 가치를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워렌 버핏이 사용을 했던 과거의 전략은 회사의 주가가 회사 가치 대비 저렴할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회사 가치까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전략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자산 빼기 부채를 한 가치가 100달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 장부상으로는 100달러이지만 주가가 실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의 거래가 50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50달러라고 하는 안전마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50달러라고 하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에 100달러까지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워왔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워렌 버핏 스스로가 담배꽁초 전략이라고 말했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투자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훌륭한 회사란 바로 가치가 높고 뛰어난 높은 성장성을 가진 회사에다가 적절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전략인데요. 이러한 투자 스타일의 변화는 그가 자신의 파트너인 찰리 멍거를 만나고 난 뒤에 훌륭한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바꾸었다고 그가 주주총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어록들을 살펴보면은
저렴한 가격에 공정한 회사를 사는 것보다 공정한 가격에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밝혀왔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과거에 보유했던 회사를 목록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목록들을 보면은 가이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비자, 이러한 회사들은 시가총액이 매우 높고,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이윤 창출을 해왔던 그런 높은 성장성과 동시에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기술 주식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기술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위험은 당신이 모르는 일을 할 때 발생을 한다 라고 말하며 본인 스스로가 기술 주식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이랬던 워렌 버핏이 최근 들어서는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를 따랐던 많은 투자자들이 의아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높은 성장성, 그리고 높은 브랜드 가치, 그리고 훌륭한 CEO를 가진 회사로 높은 가치와 성장성을 가진 회사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매우 훌륭한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동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은퇴를 하였지만, 그래도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새로운 CEO가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높은 가치를 유지를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에도 투자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기술주, 애플, 아마존과 같은 회사를 투자한 걸 이해를 했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을 해왔던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IPO를 하는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란 수익성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앞으로 미래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입니다. 회사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회사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IPO 회사의 수익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IPO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주가 분석을 통해서 다 함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 회사가 IPO한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함께 판단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